50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별일 없이 살았는데 작년 여름 한 여자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올해 칠순이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TV 보고 그게 다였습니다. 집사람 순자는 65살인데 저보다 5살 어려요. 아직 정정한 편이지만 우리 사이는 언제부터인가 남남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여기 놔둘게요 라고 말하고 마트 갈 때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게 다예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건조한 대화만 오고 갔습니다. 특히 밤이 힘들었어요. 같은 침실을 쓰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는 기분이었거든요. 가끔 순자야, 오늘 날씨가 좋았는데 하고 말을 걸면 피곤해요, 먼저 자요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려요. 벌써 3년째 이런 식이에요. 손끝 하나 스치는 것도 싫어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걸 바라는 게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70살 늙은이가 무슨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목마른 거죠. 순자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게 어떡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슴이 막혔어요. 정말 나이 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지, 사람으로서의 욕구도 감정도 다 포기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매일 공원에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거든요. 우리 동네 공원엔 저 같은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다들 비슷한 처지죠. 벤치에 앉아서 철수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때워야 하나? 라고. 한숨 쉬는 분도 있고, 뭐 할 일이라도 있나? 집에서는 짐 취급이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러게 말이야. 가끔 내가 뭐 하러 사나 싶어라고 답하곤 했죠. 바둑 두는 척하지만 사실은 시간 때우는 거고, 신문 읽는 척하지만 같은 면을 몇 번씩 들여다보고, 모두들 같은 처지였어요. 가정에선 존재감이 없고, 사회에선 이미 은퇴한 잉여 인간 취급받고, 가끔 누군가 야, 철수야, 너 집사람이랑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러웠어요. 뭘 어떻게? 라고 얼버무리면 아, 그런 거 말이야. 우리 나이에도 그런 게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뭘 부끄러워해.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인데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런 대화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더 답답해졌어요. 다들 속으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우리가 공원에 모여서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35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 그래도 집에 있기 싫어서 공원에 나갔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선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정말 더우시죠? 바카스 하나 어떠세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아주머니들과는 어떻게 표현하지? 58살 정도로 보이는데 화장을 좀 진하게 했어요. 빨간 립스틱에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그런데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여기 오시나 봐요? 며칠 봤는데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녀가 날 지켜봤다는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 그냥 집이 답답해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특이했어요. 좀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리고 말하는 투가 어딘가 서글펐어요. 아저씨, 표정이 참 외로워 보여요.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런가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만났어요. 영희 씨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날에는 아저씨, 어제 집에서 혼나지 않으셨어요? 늦게 들어가서.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집사람은 제가 언제 들어오는지 신경도 안 써요 라고 답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저는 아저씨가 늦게 들어가실까봐 걱정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날 걱정해 준다는 말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아저씨, 결혼한 지 오래되셨죠? 라고 물어보길래 50년 됐어요 라고 답했더니, 와, 정말 오래 사셨네요. 부인분이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좋긴요.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 외로움이 제일 힘들죠.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도 외로운 게 더 힘들었어요. 영희 씨도 자기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고 자식들은 시집장가 가서 연락도 없다고. 혼자서 고시원에 살면서 청소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청소해도 한 달에 80만 원도 못 벌어요. 고시원 방세만 40만 원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연금이라도 나오는데 이분은 정말 막막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영희 씨가 제안을 했어요. 아저씨, 제가 사는 곳이 여기서 가까워요. 차 한잔 하실래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기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목말랐던 거예요. 누군가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관심이 정말 차만 마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요. 고시원은 정말 좁았어요.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런데 그 안에서 영희 씨가 끓여준 커피는 집에서 마시는 것보다 따뜻했어요. 영희 씨, 나 같은 늙은이랑 이러면 나이가 뭐 중요해요? 서로 외로우니까. 그날 뭔가 선을 넘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죄책감과 함께요.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70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갔어요. 영희 씨 고시원에. 영희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한테는 이게 생계 수단이에요. 한 번에 5만 원씩. 아저씨한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하루 생활비거든요. 그 말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58살 여자가 혼자 살아가려면 청소일로는 한 달에 80만 원도 못 벌고 방세만 4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저씨만큼 좋은 분은 처음이에요. 다른 분들은 너무 거칠고 무서운 분들도 있어서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더 죄책감이 들게도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순자한테는 산책 나간다고 핑계를 대고 매일 2시간씩 영희 씨와 보냈어요. 영희 씨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는 느낌이었죠. 아저씨와 있으면 정말 편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하는 얘기도 하게 되고 저도 그랬어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 묻어두고 살았던 감정들을 영희 씨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순자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라는 원망도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위험한 순간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순자가 당신 요즘 산책을 참 오래 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응, 날씨가 좋으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또 어느 날은 동네 아는 분이 철수 씨 공원에서 아줌마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바카스 파시는 분이에요. 라고 둘러댔지만 식은땀이 났어요. 영희 씨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안 만날 수는 없고, 다른 곳에서 만날까요? 좀 더 멀리. 그렇게 해서 버스 타고 다른 동네까지 가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젊은 연인들처럼. 70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 들키게 됐어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어느 날 영희 씨 고시원에서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동네 부녀회 회장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딱 저를 보더니 어머, 철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늦었죠. 그분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다음날 집에 돌아왔는데 순자가 울고 있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순자가 우는 걸 몇 번 못 봤는데, 당신,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변명할 말도 없었고, 순자야, 미안해.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못해서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요? 그게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외로워서, 외로우면 나한테 말하지, 왜 다른 여자한테 가요? 순자가 계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나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니까 마음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순자도 나름대로 상처받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그날 밤 순자한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외롭다는 핑계로 너무 이기적이었어.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도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굴었나?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참았어야 하는 건데. 그날 밤 오랜만에 순자와 진짜 대화를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다음날 영희 씨한테 갔어요. 마지막으로,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희 씨,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부인분이 아셨구나. 네, 미안해요. 영희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던 일이에요.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영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저씨 덕분에 한 달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해요. 마지막에 영희 씨가 말했어요. 아저씨, 저랑 지낸 시간이 후회되세요? 후회. 복잡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영희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진짜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영희 씨와 헤어지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영희 씨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58살 여자가 혼자 살아가려면 청소일로는 한 달에 80만 원도 못 벌고 방세만 40만 원인데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중년 여성들을 어디로 내몰고 있는지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영희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공원에 있는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들 외로워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진 사람들. 그래서 서로를 찾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정작 제 곁에 있던 순자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지금은 순자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여보, 오늘은 같이 산책할래요? 그래, 함께 가자. 이제는 함께 공원에 나가요. 예전에는 혼자만 나갔는데 순자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나 봐요. 당신 그 아줌마 생각 안 나요? 가끔 생각은 나지.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나도 미안해.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이 드는 것도 함께 받아들이려고 해요. 젊을 때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잖아요. 영희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나지만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희 씨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8살 여성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외로운 노인들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